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후티 반군과 이스라엘로 인해 중동 상황이 좋지 않죠? 이집트도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월 19일 자로 발표된 최신 국방산업 동향에 따르면 국내에서 개발된 K9 자주포용 1000마력 디젤 엔진이 이집트의 내구도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집트 정부와 체결한 2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패키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국내 방산 부품의 국산화 노력에 따른 성과로 방산 수출 확대의 발판이 될 전망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3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실시한 K9 자주포 국산 엔진의 내구도 시험을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 시험은 사막과 산악 등 다양한 주행 환경을 고려해 국내외에서 1만 킬로미터 이상을 주행하며 진행됐으며 성능 및 최대 출력 등 모든 기술적 운용적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집트 현지에서 국산 엔진이 탑재된 K9 자주포의 양산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석종건 방사청장은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핵심 방위업체들과 함께 이집트를 방문하여 대전차 유도무기 1000검과 FA-50 경공격기의 수출 협력 방안을 현지에서 점검했습니다. 석 청장은 이집트 공군 수장 마무드 푸아드 압델 가와드와의 회담에서 FA-50이 이집트 공군에 실전 배치될 경우 전반적인 정비체계와 군수물자 지원에 대해 철저한 후속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칼리드 압델라흐만 주한 이집트 대사는 FA-50 경공격기 및 1000검 미사일 수출과 관련된 양국 간 협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방위산업을 비롯해 경제 및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력 관계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FA-50의 이집트 수출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던 중 예상치 못한 변수로 중국산 저가 전투기에 밀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방산업계에 우려가 번졌습니다. 이러한 보도로 인해 한국 측은 당혹감을 느꼈지만 곧이어 전해진 이집트발 새로운 소식이 방위산업계에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집트가 중국을 연이어 곤란한 처지에 몰아넣으며 중국 방산 기업들에 큰 압박을 가했다는 내용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이집트군은 노후화된 F-16 기체 문제로 인해 오랫동안 대체 전력을 고민해왔습니다. 이집트 공군은 미국의 군사 원조를 통해 총 240대 이상의 F-16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보유량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체가 노후화되어 있어 실제 작전 투입 가능률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집트는 최신 F-16 바이퍼 기종의 신규 도입을 희망했으나 미국은 명확한 대응 없이 지연된 답변만 반복하며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충돌이 자국 국경 인근에서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미온적인 태도는 이집트 정부에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결국 이집트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집트 군사 전문 매체는 자국이 기존의 F-16을 중국산 전투기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지원이 없는 미국 대신 중국과의 협력을 우선시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내비친 것입니다. 이집트가 현재 검토 중인 중국산 전투기는 4.5세대 플랫폼인 J-10C로 중국의 항공기 제조기업이 F-16과의 경쟁을 목표로 설계한 기종입니다. 해당 기체의 가격이 F-16 대비 약 25%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 매우 큰 경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J-10C는 서방 전투기와의 대결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기종으로 스텔스 설계가 반영되어 있으며 최신형 공대공 미사일인 PL-15를 탑재해 우수한 공중전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해당 전투기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으나 파키스탄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수출 실적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집트가 J-10C의 도입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중국 국내에서는 기대감이 고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를 주요 뉴스로 다루며 미국 방위산업체들과의 경쟁 구도에서 자국이 우세를 확보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한국과의 무기시장 경쟁에서 다소 밀렸던 중국이 이번만큼은 한국을 견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은 이에 대해 전혀 동요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FA-50의 수출 가능성은 여전히 높으며 설령 이집트가 중국 기체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해당 전투기의 신뢰성과 성능이 실제로 입증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입장입니다. FA-50은 이미 다수의 국가에서 뛰어난 성능과 품질을 인정받은 모델로 이 점이 장기적으로 중국산 항공기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국내 방산 전문가들 역시 한국이 결코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번 사례가 FA-50 수출 확대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전체적 상황을 다시 살펴보면
그러한 판단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집트는 K9 자주포를 현지 생산 방식으로 도입하는 동시에 FA-50 도입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협상은 구형 훈련기를 대체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이집트는 과거부터 중국산 K8 훈련기를 대규모로 운용해왔으나 해당 항공기에는 심각한 결함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습니다. 해당 훈련기의 성능 문제도 있었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집트 공군이 주력으로 운용 중인 F-16과 조종 시스템이 전혀 호환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K8에서 비행 교육을 마친 조종사들도 F-16 운용을 위해 별도로 기종 전환 훈련을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한계점이 존재하는 가운데 F-16과 완벽한 연동이 가능한 훈련기인 FA-50에 대해 이집트가 큰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FA-50의 강점을 부각시키며 현재 노후화된 F-16 전투기를 FA-50으로 대체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A사 레이더를 포함한 다양한 고성능 항전 장비를 탑재한 FA-50. 블록 20은 임무 수행 능력 면에서 F-16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전투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FA-50은 단순한 훈련기를 넘어 실전 전투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어 이집트에 대한 수출 전망도 여전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집트가 중국의 J-10C를 최종 도입 기종으로 결정할 경우 FA-50의 수출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J-10C는 F-16을 대체하는 전력이고 FA-50은 K8의 후속 훈련기라는 점에서 역할이 다르지만 만약 이집트가 F-16을 중국산 전투기로 교체하게 된다면 FA-50의 필요성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수의 국내외 군사 분석가들은 이집트가 중국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는 행보는 실제 구매보다는 미국의 외교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전략적 메시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슬람 극단주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동안 이집트에 대규모 군사 원조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왔습니다. 이런 배경을 감안할 때 이집트가 미국과의 외교적 연계를 끊고 중국산 전투기를 실질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현재 미국은 F-16의 주요 공대공 무장인 AIM-120 암람 미사일의 이집트 수출 승인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FA-50이 이집트에 납품되더라도 해당 기체에는 암람 미사일이 장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미국이 AIM-120의 대이집트 수출을 제한하는 이유는 이스라엘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중동 지역 안보 전략에 따라 이스라엘과 무력 충돌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설령 우방국일지라도 첨단 무기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인해 이집트 공군은 현재도 9세대 수준의 공대공 무기인 스페로를 주력 미사일로 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이집트가 미국으로부터 암람 미사일 도입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일부러 보여주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경우 현지 조립이 예정된 FA-50 기체에 암람 장비가 장착될 가능성도 높아지며 이에 따라 FA-50의 수출 경쟁력 또한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다만 미국이 이에 대해 최종 승인 결정을 내릴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과거 러시아산 수호 E-35 전투기 도입 계약을 체결한 뒤 실전 배치를 앞두고 이를 전격 취소했던 전력이 있어 미국 및 그 동맹국인 한국과의 군사 협력에도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산 FA-50의 해외 판매 가능성은 점점 더 확장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 제작한 FA-50 경공격기는 유럽 지역에서도 갈수록 높은 관심을 받는 중입니다. 9월 24일 발표된 관련 외신 보도에 따르면 불가리아 정부가 신규 전투기 도입 결정을 장기간 미루는 가운데 국제 언론에서도 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방 예산 절감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인해 짜다는 평이 따라붙은 불가리아는 여전히 구형 미그-21 기체를 주력 전력으로 사용 중입니다. 이에 따라 불가리아는 수십 년 전부터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정권 교체 때마다 관련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2009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신규 전투기 구매가 논의되었을 당시에도 미그-21은 이미 성능 저하 판정을 받았고 실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체는 4대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도입 대상이었던 중국산 JF-17 전투기조차도 인도 절차가 계속 지체되며 도입이 무기한 연기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내 언론뿐 아니라 세계 주요 매체들까지 불가리아 정부를 비판하며 FA-50의 신속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도를 내고 있으며 기종명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결국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표류하던 불가리아의 차기 전투기 구매 사업이 최근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사실 불가리아는 2009년 해당 사업 초기부터 중고 F-16 전투기 확보를 고려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여론과 정치권 내부의 저항도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오래된 F-16 기체는 이미 50년 넘게 실전에서 운용되어 왔으며 언제 고장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불가리아 정부의 선택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F-16 계열은 전 세계적으로 5,000대 이상 생산된 대표적인 전투기로 전체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며 오랜 기간 우수한 신뢰도를 인정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비록 F-16이 최첨단 기종은 아니지만 여전히 다수 국가에서 주력 혹은 보조 전력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은 국가는 F-16을 보조기체로 운용하고 있으며 불가리아처럼 이를 주력 전투기로 사용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만약 불가리아 정부가 2009년 당초 계획대로 F-16을 조기에 도입했다면 지금처럼 거센 비판 여론은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2009년과 2013년 그리고 현재까지 이르기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었다는 점입니다. 2013년 당시 불가리아가 고려했던 전투기는 포르투갈 공군이 운용하던 3세대 F-16 기체 9대였으며 이후 2017년에는 갑작스럽게 스웨덴산 그리펜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리펜 도입 방침이 공개된 이후에도 장기간 최종 승인 절차가 지연되었고 결국 불가리아 정부 스스로 해당 계획을 철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러시아와 협력하여 미그-29와 수호이-25 기체를 개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신형 항공기를 들여오는 대신 기존에 익숙한 미그-29 플랫폼을 성능 개선하여 비용을 줄이고 조종사 재훈련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생산된 F-16보다도 더 오래된 기체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이 계획에 대해 국민들은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으며 부정적인 여론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결국 해당 계획은 폐기되었습니다. 2019년 불가리아 공군은 최신 사양의 F-16V 블록 70 전투기 16대를 주문했고 이에 따라 록히드 마틴과 약 5억 1,200만 달러, 한화 약 7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계약이 주목을 받은 이유는 일반적인 F-16 수입 가격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매우 파격적인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해당 거래에는 동력 장치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 측이 훈련 목적으로 F-16 항공기 2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한 것은 명백한 사실로 평가됩니다. 또한 2022년 불가리아는 F-16V 기체 8대와 함께 예비용 엔진, 탄약, 부품 등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총 13억 달러, 한화 약 1조 8,343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해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달 계약에는 노스롭 그루먼이 제작한 AN/APG-83A4 레이더 레이시온사의 첨단 임무 컴퓨터, 강화된 전자전 대응 시스템, 지형, 충돌 방지 기능 등이 포함되어 불가리아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납품 시점이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생산 공정의 차질을 겪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공급 지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F-16V 전투기의 납기를 가장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대만조차도 인도 일정이 1년 이상 미뤄져 2026년에야 기체를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조건으로 구매 계약을 체결한 불가리아 역시 실제 F-16B를 언제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불가리아 당국은 F-16V 도입 이전까지의 공군 전력 공백을 메우고 임시 대응 전력으로 운용 가능한 다른 항공기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요 외신들이 주목하며 대체 방안으로 추천한 항공기가 바로 FA-50 블록 B였습니다. 사실 FA-50 블록 B는 2017년 1차 전투기 조달론의 당시에도 꾸준히 후보로 언급되었으나 무장 운용 능력, 성능, 신뢰성, 브랜드 인지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신규 기종이라는 이점은 있었지만 세계 방산 시장에서 두드러진 존재감을 보이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폴란드가 FA-50 전투기 48대를 도입하기로 하자 불가리아는 물론 국제 군수 시장 전체의 관심이 FA-50에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폴란드도 F-16V 블록 70을 들여오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이를 철회했는데 그 이유는 인도 지원 문제와 높은 가격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록히드 마틴과 폴란드 간의 계약 구체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F-16V 블록 70의 평균 단가는 약 1,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FA-50의 계약가는 약 600억 원 수준으로 F-16B의 절반 가격에 불과했습니다.
더불어 FA-50의 신뢰성과 성능이 재조명되면서 이는 폴란드뿐 아니라 불가리아 내 여론에도 뚜렷한 변화를 유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F-16과 FA-50은 기본적으로 성능 등급이 다른 항공기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불가리아의 군사적 현실을 고려할 때 FA-50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현재 미그 29 기종의 비행 안정성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F-16V 블록 70의 인도 일정 지연까지 겹치며 불가리아 공군 전력에 상당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경전투기 중 FA-50만큼 운용, 신뢰도와 성능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항공기는 드물다는 것이 군사 분석가들의 주요 평가입니다. FA-50은 이미 다양한 실전 배치 상황에서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으며 여러 다국적 합동훈련과 실제 작전 경험도 축적해왔습니다. 최신 항전 시스템과 다임무 수행 능력을 갖춘 FA-50은 공대공 전투는 물론 지상 공격 임무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작전 체계와 호환 가능하다는 점은 불가리아 공군이 요구하는 작전 조건과도 잘 부합되며 변화하는 안보 상황에 적응 가능한 다용도 플랫폼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리적으로 민감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불가리아의 안보 전략을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발칸 반도라는 지역적 특성상 지속적인 경계 작전과 기동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FA-50의 성능과 기술 완성도가 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기 시장에는 다양한 고성능 전투기들이 존재하지만 FA-50처럼 우수한 기술력과 합리적인 가격을 동시에 갖춘 기체는 흔치 않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FA-50의 낮은 운용 비용은 불가리아가 제한된 국방 재정을 고려하면서도 공군력 현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FA-50의 경제적 이점은 적은 유지 비용과 뛰어난 작전, 효율성을 바탕으로 높은 가성비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해외 언론이 FA-50에 큰 관심을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불가리아가 현재 공대공 및 공대지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력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 전문가들은 최근 공중 위협, 특히 러시아의 세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중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투기 플랫폼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FA-50은 이와 같은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FA-50 블록 B는 불가리아의 차세대 전력 도입 기준에 적합하다는 점을 입증했으며 검증된 작전 능력과 우수한 비용 효율성, 나토 체계와의 통합 운용 가능성을 통해 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FA-50은 여전히 유럽과 미국의 주력 전투기, 그리고 러시아산 항공기들과의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 놓여 있습니다. 불가리아가 임시 공군력 보완 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프랑스와 스웨덴은 각각 미그 2000과 그리펜 전투기에 대한 보완 제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국가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만일 불가리아와의 계약이 성사된다면 이는 한국의 항공기술력이 기존 주요 항공기 제조국들의 기술 수준을 뛰어넘었다는 강력한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가리아 국방부는 이번 전력 도입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모두 비공개로 분류하고 전체 과정을 철저하게 보안 유지 속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해외 언론은 불가리아 정부가 이미 내심 결정을 내려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FA-50이 단순히 F-16B의 공백을 메우는 임시 전력에 그치지 않고 독립적인 전력 자산으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FA-50의 전반적인 성능이 F-16B와 완벽히 동일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한정된 예산 상황에 놓인 불가리아 입장에서는 가장 실용적인 방안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폴란드가 납품 지연 문제에 일부 불만을 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항공기의 추가 확보와 지속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배경과도 맞물립니다. 실제로 FA-50은 폴란드 현지에서 다양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거 폴란드 키엘체에서 개최된 국제방위산업 박람회에서는 인근 국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마케팅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023년 7월 FA-50 납품 일정에 맞춰 폴란드 민스크 마조비에츠키 지역 내 제23전술 비행단의 전용 유지보수 지원센터를 신설했습니다. 이어 10월에는 바르샤바의 동유럽 전담 총괄 사무소를 개소하고 폴란드 군수청과 국방부 등 핵심 기관들과의 협력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FA-50의 신속한 납기와 유연한 현장 대응력이 주목받으면서 최신형 F-16을 계약한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도 한국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하면서
양국 간의 방산 협력 체계가 더욱 강화되었고 한국항공 우주산업도 이에 발맞춰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위산업계 전문가들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 해소로 인해 아랍에미리트의 군수장비 수입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최근 제출한 KF-21 전투기 관련 문건에 따르면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와 다수 차례 논의와 서류 교환을 통해 공동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협상이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상급 회담을 통해 아랍에미리트는 인도네시아를 대체하여 사업분담금 협상을 시작했고 약 3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협력이 실현될 경우 약 57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개최된 한미 간 비공개 회담에서도 FA50과 KF21의 수출 관련 사안이 함께 다뤄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가 미국의 F-35 대신 KF-21에 흥미를 보이자 미 정부도 이를 주목하며 구체적인 협력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국방부 소속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회담 직후 한국과의 군사산업 협력을 더욱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방 소식을 빠르게 접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